최근 실리콘밸리뱅크, 즉 SVB가 파산을 하면서 시장에 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SVB 사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최대한 쉽게 원인을 알아보며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뱅크, 지금부터 SV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VB가 어떤 투자를 진행하였기에 파산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SVB는 예금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였습니다. 여기서 국채란 국가 채권을 의미하는데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빌려주는 기간의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는 것을 바로 국가 채권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SVB는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증서를 매수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날 수가 없는 재산입니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런 손실이 날 수 없는 재산을 매수한 SVB는 왜 파산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있습니다. 국가채권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채권 가격의 연결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단 연결성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 이유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에게 10년의 기간 동안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조건으로 연 6%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10년이 지난 후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증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작성한 증서가 1,000만 원에 대한 연 6%짜리 10년 만기 채권이죠. 그럼 A는 B에게 1,000만 원의 연 6%인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 달에 5만 원의 이자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A와 B가 증서를 작성한 다음날 세 개의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2배로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기준금리가 오른 후에 C가 B에게 10년의 기간 동안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10년이 지난 후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왜 어제 계약한 A는 6%짜리 이자를 주면서 C에게는 12%의 이자를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들이 어제보다 금리를 2배 올리면서 돈이 필요한 B는 어쩔 수 없이 연 12%짜리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C는 B에게 1,000만 원의 연 12%인 120만 원, 즉 한 달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A는 기분이 나쁩니다. 단 하루 차이 때문에 C보다 1년의 이자를 60만 원이나 한 달에는 5만 원이나 덜 받는 계약을 했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이 계약을 했다는 증서, 즉 채권을 시장에 팔지만 않으면 어차피 10년 뒤에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에게는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돈이 급한 A에게 남은 방법은 자신이 가진 1,000만 원에 연 6%짜리 채권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는 A가 가진 연 6%의 채권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계속해서 파는 B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B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직도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빌리고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A가 시장에 가서 1,000만 원에 연 6%짜리 채권을 팔려고 하니 사람들이 1,000만 원의 값어치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A에게 1,000만 원을 주고 6%짜리 채권을 사느니 B에게 가서 연 12%짜리 채권을 발행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돈이 급한 A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 뒤에 1,000만 원의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싸게 시장에 팔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A가 C보다 이자를 덜 받는 600만 원 정도를 싸게 내놔야 하죠. 왜냐하면 A는 C가 가진 채권보다 1년에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나 이자를 덜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이번 SVB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죠. SVB는 은행 예금주들의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죠. 그러자 SVB가 가진 국채의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다. 시장에 SVB가 가진 국채보다 좋은 이자율을 주는 채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VB가 가진 채권은 매력이 없는 똥채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SVB가 가진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SVB의 예금주들이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SVB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예금을 받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긴축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시장에 돈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전에 예금해 놓았던 돈들을 찾아서 쓰려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SVB는 이 돈들을 어떻게 했죠? 미국의 국채를 사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채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똥값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SVB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하니 어떻게든 예금주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했고, 그 결과 예시 사례의 A처럼 돈이 급하니 채권을 싼 값에라도 시장에 팔아야 했죠. 그렇게 비싼 값에 샀던 채권을 싼 값에 팔아버리니 나중에는 돈이 모자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파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라도 채권과 은행에 대한 이해가 살짝 어려우시다면 제 이전 영상 중에 국가와 은행의 비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왜 비트코인이 오르게 된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은행권에 대한 신뢰 붕괴, 즉 달러의 지배력 약화. 둘째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일어난 후인 2009년입니다.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은행들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찍어대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2009년과 똑같이 금융권의 위기가 오자 이번에도 연준은 다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QT 기간 동안 6천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혀졌는데 이번에 다시 3천억 달러를 풀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은행권이 붕괴되면서 달러가 또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는 금값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도 강하니 인플레이션이 먼저 죽나, 미국 경제가 먼저 죽나 한번 붙어보겠다 라고 해왔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음에도 연준은 고용지표나 소비지표를 보면서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남발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번 SVB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연준이 이야기했던 미국 경제는 강하다가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것입니다. 시장은 이를 사실 미국 경제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어, 이번 사태로 인해 완전 나락으로 갈지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젠 연준도 금리 못 올릴 거야, 진짜 더 올리면 경제 위기 올걸?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나스닥을 비롯한 성장주와 비트코인이 오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보면, 제가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인간은 어쨌든 있다 라는 인지혁명을 통해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것을 믿는 힘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종교, 돈, 국가, 평등 등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비트코인도 이와 같이 어쨌든 있다 라는 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힘도 커지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은행권이 붕괴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쨌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고, 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 비트코인이 가치가 어쨌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B 파산 사건이 기준금리의 상승과 국채의 가격 연동, 그리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로 인한 달러의 지배력 약화와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이 사태와 채권, 기준금리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